생년월일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언니 지금 시어머니 계세요? 네. 이 시어머니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어머니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사람 나쁜 사람이고 또 생활력도 딩기 강하시고요. 그리고 당신 혼자서 자식을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죠?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애착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원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다 보니까 네. 며느리의 애착을 가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좀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죠? 근데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대차거든요. 네. 대차고 자식들한테도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며느리 입장에 대해서 두둔도 해주고. 응?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 자체가 올 수전이 조금 힘든 고비를 좀 지나가야 되는데요. 건강을 두고 올해는 조금 다치는 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건강을 두고 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식들이 효자예요, 이 집은. 네. 효자들이거든요. 네. 뭐 연료는 없지만 효자의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주님이 또 더 효자거든요. 네. 안 그래요? 맞아요. 마지가 누구예요? 누나. 누나 말고죠. 그러니까 마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나는 옆에서 어떻게 덩달아 맏며느리로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시댁으로 두고 시어머니가 참 알아서 잘 사시는 분 우리한테 별로 간섭도 안 하셔요. 네, 맞아요. 당신 혼자서 알아서 살아요. 그냥 안부 전화나 하면 되지. 네네. 별로 자식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를 해대고 어떻게 사냐 있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네. 당신이 여생을 잘 즐기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지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는 내가 시부모를 두고 해야 될 역할이 늘어나는 부분, 네. 바빠지는 부분, 네. 시댁을 두고 바빠져야 되는 부분,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도 그걸 모른 척 할 사람이 못 돼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부부가 계시는데, 우리 대주님이 솔직히 벽창호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부부 사이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우리 언니가 참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대주가 원체 완고한 스타일이거든요. 완고하고 또 언변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강직한 스타일이 못 되기 때문에 속고집은 있어도 강한 스타일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우리 대주를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야지. 네.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라든 큰일은 없지만 때로는 우리 언니가 되게 힘들어요. 네.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줘야 되다 보니까 그 우리 대주 그 고집 완고한 스타일이다. 고집 세고 가부장적이고 맞아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아이고 알뜰히 살뜰히 이렇게 살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참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속이 터져. 속이 터져. 내가 들어버서 피하는 거지 뭐. 안 그래? 맞습니다. 그때서 도의 어긋나는 짓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맞아요. 성실하시고 또 자기가 이제 뭐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스타일에다가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언니한테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죠? 그러려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이제 부모의 걱정도 언니도 같이 들어있는 데다가 부모의 걱정도 들어있지만 조금 올해는 인간 바람이 치게 될 확률이 많아요. 작년 올해 인간 바람이라는 거는 인간의 실수가 있거나 인간의 구설수가 있거나 이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좀 곤란할 일이라든지 네. 그래서 직장에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인간과 뭔가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네,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대주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면 이게 여자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우리 대주는 하늘을 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자기 중심을 잘 잡아요. 잡는데 수가 나쁘려다 보면은 잘못하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바람이다 하고 딱 들어오는 운수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뭐 너 바람 난다는데 너 바람 났지 이렇게 하시는 마세요. 네. 내 운수에서 잠깐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유의는 좀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상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맞지가 않고 뭔가 그것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해분으로 땜이 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가 우리 대주님한테는 직장 자체가 인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해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를 잘 넘기시라. 그렇다고 뭐 직장 그만두거나 이럴 사람도 아니고요. 외사심이 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렇다는 소리가 나오고 별반 이 집에 큰 우환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무난하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집안에 친정에 상문이 있었어요? 네. 네. 누구? 아버지. 아버지. 막내가 누구예요? 동생 한 명 있어요. 여동생이에요? 네. 네. 이 아버지가 막내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어요? 아니, 막내가 잘했으니까요. 잘 왔다 갔다. 그죠? 네. 막내에 대한 애착이나 막내에 대한 이게 되게 마음이 강해요. 네. 또 이제 시집을 갔어요. 네. 시집을 가서 이제 뭐 사위도 역할을 좀 잘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이 집에는 다 효자 효녀야.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다 효자 효녀인데, 막내가 제일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막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에 대한 이제 애착이라든지 그리움 이런 게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언니 안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언니가 마음이 그냥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그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부모 잃은 슬픔으로 자식들이 다 슬픈 거는 사실인데요. 4남매야 이 집에? 그러면 1남 6녀. 1남 6녀. 그러면은 7남매네, 그죠? 네. 이 7남매 중에서 7남매 중에서 유독 언니가 진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언니가 시집 갈 때인 거지. 뭘 언니가 필요했을 때 부모가 언니한테 해주지 못한 그런 게 좀 많나 봐요. 그게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언니가 공부해야 될 시기 때든지, 아니면 시집 갈 때 뭐를 못 받쳐준 건지. 네, 둘 다. 둘 다. 이 7남매 중에서 언니한테 너무 제일 못 해준 것 같아. 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둘째. 그죠? 이 두 자식한테 너무 못 해줬어. 나쁘게 해서 못 해준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받쳐줄 부분을 못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한인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에는 언니도 원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은 거의 안 했. 그 전에도 원망은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라든지 뭐 회의감까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쉬움,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게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림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 그리고 제일 먼 곳에 사나요, 언니가? 네. 친정과? 네.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 지키지 못하셨어요? 네. 임종도 지키지 못하셨고 아버지 돌아가기 직전에 내가 뭔가를 좀 오고 싶었는데 오지는 못했던 상황, 이런 상황들, 그런 게 언니가 너무 사무쳐 지금. 그리고 우리 대주가 우리 대주한테도 조금 미운 감이 있다. 신랑한테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감정들 언니가 조금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네. 응. 이거 잘못하면 언니 마음에 병 생겨. 지금 언니도 갱년기거든요. 맞아. 지금 갱년기가 왔거든. 갱년기에 지금 우울증도 갱년기에 지금 내 감정 자체가 이게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데다가 부모 거상까지 입어놓으니까 언니가 이게 지금 완전히 현타가 와,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싫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이게 집안 자체적으로 상문이 끼면서 전체적으로요, 보면, 우리 모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남동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남동기도 그렇고, 악재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아버지 좋은 자리 가게끔, 좋은 이제 저승살림 잘 살아라고, 조금 그거는 필요해요.
돌아가신 끝에 지금 자식들이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환란까지는 아니지만 시끄러운 소리도 나야 되고 조금 우환도 끼어 있으니까 좀 안 좋은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니의 마음도 조금 후후 좀 털어버리고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도 조금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은 자식을 두고 봤을 때는 언니 자식 자리가 그다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요. 네. 두 사람 초혼이에요? 재혼이에요, 남편. 남편이 재혼이죠? 네. 그죠? 집 자체가 자손이 기해. 네. 이 시댁이요. 네. 자손이 기해요. 자손이 기해서 우리 언니랑 우리 대주님 사이에도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어야 되고 네. 우리 신랑 팔자가 좀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집 자체가 자손이 귀한 집에다가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기는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삼신의 벌도 있는 데다가 네. 자손이 귀해서 굉장히 많이 빌어왔던 집이에요. 윗때부터가.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명이 길지가 않았던 집안이거든요. 응?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언니 이게 뭐냐면 부부간에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 집은 내 감정이 되게 슬퍼요. 내 감정. 네.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거,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아파하면요, 망자가 가시는 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조금 이제 훌훌 털어주세요. 네. 좋은 데 가시라고. 알겠죠?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이 온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뭐 어디 많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고요. 하지만은 올해 6월달, 7월달 좀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름진 병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몸이 처지죠. 네. 갱년기도 왔는 데다가 또 집안에 부모의 거상을 입다 보니까 내 기운이 자꾸 처지고 감정이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젖은 것처럼 무겁고 기운이 없죠. 그런 거이지 이름진 병이 있거나 정말 악한 수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됐어요? 아, 근데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이요? 네. 운전을 하려면 하겠죠. 근데 우리 언니 자체가 운전을 두려워 많이 하실 건데, 네. 겁을 많이 내실 건데.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 용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운전을 해서 큰일이 닥친다거나, 정말 큰 사고수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운전 한번 해보세요. 동네라도 운전을 자꾸 해야지. 그거는 본인 노력하는 문제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네. 다 봤어! 감사합니다.